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네. 물건 번호가 나뉘어져. 네네. 왜 나뉘어진지 알아? 왜 나눠지는 거예요? 물건이 커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물건의 쓰임새에 따라서 물건 번호가 나뉘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럴 경우 물건 번호가 나뉘어져서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지. 그렇죠. 오늘은 물건 번호가 나뉘어져서 조금 애매모호해진 상황의 물건을 가지고 왔어. 그럼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6859 사건이고요. 이게 물건 번호 1번이네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392-1, 그 다음 1동 외 2필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용도는 상가입니다. 면적이 토지가 301평, 건물 면적이 55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4억 4천 정도에서 두 번 정도 유찰이 됐고, 그리고 한 명이 입찰을 했네요. 자, 그리고 2022 타경 6859 똑같은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 2번 물건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용도가 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인 거죠. 98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5,7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땅에는 5명이 입찰했어요. 입찰해서 63%에 낙찰이 됐네요. 이 물건은 내가 예전에 물건 분석을 했었거든. 낙찰되기 전에 물건 분석을 했는데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물건을 찍었을까? 2번 아닐까요? 당연히 2번을 찍었지. 어떤 사람은 금액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1번 물건을 먼저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번 물건이 2번이 없었을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2번 물건은 1번 물건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줄 것인가, 이런 점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2번을 먼저 입찰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자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1번 물건이고요. 1번 물건의 감정평가는 4억 4,200이고, 그리고 이 두 동의 근린시설이 있었죠. 총 한 53평 정도 되는 근린시설이 있었고요. 3개 필지로 1번 물건으로 진행을 된 거고요. 이 지적도를 보면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 이게 하나의 물건 번호로 나온 거예요. 1, 3, 5번. 그리고 2번 물건으로 나온 게 이 기호 6번, 그리고 기호 7번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은 기호 7번이 커. 네. 실질적으로 저 건물에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야 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제약이 있고 또 건물 사용자다 보니까 당연히 땅 사용자에게 솔직한 말로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가격이 높은 게 메리트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은 게 부담이 되는 거야.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 두 동의 상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아까 그 도로 있는 부분 같고요. 이쪽으로 2번 물건 이 삼각형인 토지, 그게 이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게 또 2번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도로 지목인 부분이죠. 그렇지. 아, 그리고 2번 물건 중에는 또 분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진상에 보여지듯이 저 분묘가 어떻게 분묘처럼 보여? 분묘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오래된 분묘 같아요. 저 정도의 분묘는 사실상에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 그렇죠. 저기가 뭐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분묘가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좀 정리를 하고 차라리 저 공장 터를 널찍하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적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 1번, 그리고 3번, 이거 5번, 이게 하나의 1번 물건 번호로 나온 거고, 이거 2번, 그리고 4번, 이게 2번 물건으로 나온 거죠. 아까 사진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 2번 물건에 낙찰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아마 원상복구 명령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콘크리트를 까고 농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1번 물건 낙찰받은 사람은 엄청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1번 물건 낙찰자가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2번 물건을 사는 게 맞다라고 봐. 그렇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2번 물건 낙찰자가 1번 물건 낙찰자에게 저렴하게 주겠냐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2번이 먼저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낙찰이 되는 게 맞는데 같은 날짜에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틀려졌어. 그렇죠. 아마 1번 물건 낙찰자가 2번 물건에도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지. 그렇죠. 이제 분묘도 있고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은 금액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 낮은 금액이 차라리 반대로 1번 물건을 차라리 내가 낙찰을 받고 2번 물건을 한 번 더 유찰시키는 전략으로 갔다라고 하면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낮은 가격으로 뜨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1번 물건보다는 2번 물건을 먼저 입찰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다 쓰는데 본인만 그것을 넘어가려고 한다? 쉽지 않지. 그렇죠. 사실은 그 1번 물건을 낙찰한 사람은 이게 어쨌든 근린시설로 사용하는 이 시설이 먼저이지 저 땅이 먼저라고 판단을 안 했을 거예요. 저런 거 누가 입찰해? 저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해?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 용도는 바로 이 1번 물건 낙찰자한테 다시 되파는 전략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물건 번호가 나뉘어지지 않았어야 돼.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건 번호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낙찰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고 차라리 한 번 더 유찰을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낙찰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추님, 제가 방금 궁금한 점이 생각났는데, 만약에 제가 채무자인데, 이렇게 물건 번호가 1번하고 2번으로 나누어져서 낙찰가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다시 경매 내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요거는 할 수 있지만 들어줄지는 미지수지. 그렇겠네요. 그리고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이 나눠졌을 때는 채무자가 배당을 받을 때 다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유찰시키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물건의 입지상을 놓고 보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입지상으로 좋다라고 보지는 않아. 다만 저 건물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건물 사용자는 앞쪽에 있는 땅 사용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얼마 정도 있은 후에 저걸 확인해 보면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건물 낙찰자가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 금액이 그렇죠. 크다 보니까. 안고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